안녕하세요. 서울고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현국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다리의 정렬, O자다리, X자다리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리가 똑 바르신 분들은 별로 없죠. 대개는 약간 휘어 있거나 뭐 약간 반대쪽으로 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O자다리는 오다리, 내반 변형이라고 하고요. X자다리는 외반 변형이라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약간 O자다리가 있거든요. 내반 변형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병이라고 하진 않지만 질환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고, 관절염 같은 거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각도 이상 휘고 다른 관절염 등의 증상하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휜다리의 원인이 뭐냐? 사실은 휜다리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건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리가 휘게 되는데, 동양 사람들은 약간의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요. O자다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식 생활, 양반다리 많이 하잖아요. 아빠다리라고 하죠. 그런 걸 하게 되면 내반 변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약간 내반 변형, 약간 오다리가 있었는데 뭐 체중이 뭐 늘었다든지 결국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면 점점 더 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재밌는 거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O자다리가 좀 더 심해진다고 돼 있어요. 특히 축구 같은 운동, 뛰는 운동, 그거는 논문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 운동선수들을 보면 O자다리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예를 들면 뼈가 좀 약하신 분들, 이건 이제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 O자 변형이 더 심해져요. 갱년기를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인대나 이런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년을 지나면서 O자다리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걸 우리가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원인, 뭐 정강이가 휘어서 O자다리인 분, 허벅지 뼈가 휘어서 O자다리인 분들도 많고, O자다리의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대개는 이제 엑스레이만 찍어도 어느 정도 휘었는지 알 수 있고, 뭐 정말 정확해 보이려면은 CT 정도 찍어보면 어디서 얼만큼 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리가 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에 오셔야죠. 그리고 이제 또 O자다리도 있지만 또 X자다리, 우리가 외반슬이라고 하죠. 그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내반 변형이 있는 분들이 한 80~90% 된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한 5%, 10% 정도 환자분들은 약간 외반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흔하지 않지만 무릎에 더 안 좋은 거는 외반슬이 더 안 좋습니다. 아까 제가 O자다리는 병으로 보진 않아요. 안 아프면 놔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외반 변형은 증상이 없어도 4도 이상 휘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해 줍니다. 외반슬이 관절염이 진행하는데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O자다리냐 X자다리냐 이거를 자가 진단하실 방법이 있는데, O다리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요. 차렷했을 때 왜 무릎 안쪽 안 닿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정강이 뼈만 봐도 이거 내가 좀 휘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꿈치를 발을 딱 붙였는데 뭐 무릎 가운데 막 주먹이 하나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반슬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정확한 각도는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외반슬이 문제인데, 외반슬은 사실은 자가 진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부분 외반슬이 약간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냐면은, 나는 다리가 굉장히 똑바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반 변형은 대개는 뭐 2도, 3도 있어도 5도 넘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하여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스스로 알긴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무릎만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O자다리가 있는지 X자다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골반에서부터 발목까지 엑스레이 한 장으로 이 축을 보기 위해서 길게 찍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요만큼만 찍어보고, 아유 관절염인데 그렇게 심하진 않으세요, 이 얘기만 듣고 무릎에 그냥 연골주사 정도 맞고 약 드시고 그냥 괜찮다니까 지켜보신 거죠. 한 5년 정도 지켜봤더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봤더니 관절염이 그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 환자분들은
O자다리만 초기에 교정을 해줬어도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상하게 엑스레이에서 찍어봤을 때 그렇게 내가 무릎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느끼기에는 다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무릎 안쪽으로 아니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큰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축을 보기 위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MRI를 찍어보거나 뭐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체중이에요. 예를 들면 나뭇가지가 살짝 휘어 있어요. 여기다가 무거운 물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힘을 못 받기 때문에 휘다가 부러지는 거죠. 똑같은 나뭇가지라도 똑바로 서 있으면 훨씬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O자 변형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는 체중이 늘면 늘수록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 근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걸을 때 일상생활할 때 생기는 무릎이나 하지로 전해지는 이런 일상적인 충격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O자다리 교정 운동도 있습니다. 소아는 교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각도 이상 넘어가면 보조기도 있고 재활 운동도 있는데 성인은 재활 운동으로 교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